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강남의 번잡한 골목에서 지은은 무릎을 꿇고 앉아 울부짖었다. 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바람에 휘말려 갈라졌고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커피잔이 쥐어져 있었다. 방금 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발견된 연인의 편지를 어머니의 눈에 들키고 말았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딸이냐? 당장 나가. 어머니의 그 말은 칼날처럼 지은의 가슴을 베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22살의 지은은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한 그 순간 비에 젖은 거리로 내쫓겼다. 지은의 삶은 늘 조용한 파도처럼 흘러왔다.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기대 속에 자랐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지은과 여동생 수연을 키웠다. 여자는 남편을 만나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그게 우리 한국 여자의 숙명이지. 어머니의 말은 지은의 가슴에 새겨진 법칙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지은은 책 속 로맨스에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여자에 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끌림.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감정은 현실이 되었다. 첫 연인, 혜린. 그들은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밤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영혼을 공유했다. 혜린의 손길은 지은에게 봄바람처럼 스며들었고 그들의 키스는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그 비밀은 결국 폭풍이 되었다. 어머니는 우연히 지은의 핸드폰을 보고 모든 걸 알게 됐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이건 병이야, 지은아. 어머니의 눈물은 분노와 절망으로 물들었고 지은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걸 느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명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 모든 게 지은을 짓눌렀다. 엄마, 저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지은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지은의 짐을 문 앞에 던져놓고 문을 잠갔다. 수연, 16살 동생은 문틈으로 언니 하며 울었지만 어머니의 손에 끌려갔다. 비에 젖은 거리를 헤매던 지은은 새벽녘의 한 작은 빵집 앞에 멈춰섰다. 소진의 빵집이라는 간판이 희미한 불빛 아래 빛났다.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인이 우산을 들고 나왔다. 아가씨, 왜 이렇게 비 맞고 있어? 들어와. 그 목소리는 따뜻한 빵 굽는 냄새처럼 포근했다. 소진 씨였다. 45살의 그녀는 홀로 이 빵집을 운영하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키우다 잃은 과부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삶을 산 그녀는 지은의 젖은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일단 뜨거운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해. 여기서 일할래? 청소라도 해줄 수 있으면 돼. 지은은 그날부터 소진 씨의 빵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작은 방 한 칸,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시작되는 빵 반죽. 소진 씨는 지은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빵은 인내야, 지은아. 반죽을 치대다 보면 마음의 응어리도 풀려. 소진 씨의 손은 거칠었지만 부드러웠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소진 씨도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 남편의 죽음 후 가족의 시선 속에서 홀로 버텨온 그녀는 지은을 딸처럼 대했다. 너는 내 새딸이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소진 씨는 지은의 비밀을 듣고도 포옹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그게 제일 소중한 거지. 한국 사람들, 아직도 옛날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면 돼. 며칠이 지나 지은은 빵집 일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인절미빵을 구우며 소진 씨와 함께 시장에 나가 쌀가루와 팥을 사러 갔다. 서울의 전통시장, 그 활기찬 소음 속에서 지은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와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수연에게는 몰래 편지를 썼다. 언니는 괜찮아. 곧 만나러 갈게. 그러나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었다. 혜린과의 이별도 아팠다. 혜린은 미안해. 나도 가족 때문에 하며 사라졌다.
지은은 빵 반죽을 치대며 그 아픔을 풀어냈다. 어느 가을 저녁, 빵집에 새로운 손님이 왔다. 민지. 24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짧은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지닌 여인. 그녀는 소진 씨의 팥빵을 사러 왔고 지은의 시선과 마주쳤다. 이 빵집, 처음인데. 분위기가 좋아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민지의 말에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그날부터 민지는 매일 들렀다. 대화는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 서울의 밤거리를 걷는 산책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가족은 아직 모르지만 친구들 덕에 버텨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지은은 다시 사랑의 불꽃을 느꼈다. 소진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지은아. 이번엔 천천히 가, 빵처럼 천천히 부풀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빵집을 찾아왔다. 수연이 아파. 내가 필요해. 하지만 그 버릇 고치고 와라.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다시 상처 입혔다. 소진 씨가 나서서 지은이는 여기서 행복해요. 당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그 후 수연이 몰래 빵집으로 왔다. 언니, 엄마가 후회해. 나도 언니 사랑해. 지은은 동생을 안고 울었다. 빵집은 이제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민지와의 로맨스는 깊어졌고 그들은 한강변에서 키스하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겨울이 깊어지면서 빵집은 더 바빠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의 거리는 불빛으로 물들었고 소진의 빵집은 따뜻한 크림빵과 지칼라로 손님을 끌어모았다. 지은은 이제 빵 만드는데 재능을 보였다. 그녀가 만든 호두 파운드 케이크는 입소문이 나서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섰다. 소진 씨는 지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 덕분에 빵집이 살아났어. 이제 우리 둘이서 확장하자. 새 가게를 열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진 씨는 그녀를 새 딸로 부르며 한국 전통의 가족애를 실천했다. 매일 저녁, 그들은 빵집 뒤뜰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진 씨의 과거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딸의 병으로 인한 상실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인생은 빵처럼 오븐 속에서 타들어갈 때 가장 맛있어지는 법이야. 민지와의 관계는 꽃피듯 아름다웠다. 그들은 주말에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고 케이블카 안에서 서로의 꿈을 속삭였다. 민지는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지은은 민지의 자유로운 영혼에 매료되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을 피해 독립적으로 살았고 지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LGBTQ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잖아. 우리 같이 싸우자. 그들의 사랑은 로맨틱한 K-드라마처럼 감정의 파도였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피크닉을 하며 민지가 가져온 와인으로 건배했다. 우리 미래에 빵집과 디자인 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집이 지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수연을 통해 빵집 소식을 듣고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수연의 병은 심각했다. 백혈병 초기 증상. 의사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다 오고 말했다. 어머니는 홀로 병원을 오가며 지은을 떠올렸다. 내가 너무했다. 하지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한국의 전통 가부장제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어머니의 친구들은 딸이 결혼해야 집안이 산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수연의 덤마, 언니가 필요해요 라는 말에 어머니는 무너졌다. 어느 추운 아침, 어머니가 다시 빵집에 왔다. 이번엔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수연이가 병원에 있어? 내가 와야 해. 지은은 빵 반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연이를 위해 뭐든 할게요. 소진 씨는 조용히 지켜보며 가봐, 지은아. 가족은 포기할 게 아니야 라고 말했다.
병원에서 지은은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울었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수연의 작은 손이 지은을 쥐었다. 어머니는 곁에서 내 삶을 존중할게. 대신 우리 가족으로 돌아와 라고 중얼거렸다. 지은은 갈등했다. 빵집에서의 자유로운 삶, 민지와의 사랑 그 모든 게 위태로웠다.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이해했다. 너희 선택을 지지할게. 하지만 나 없이도 행복해야 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소진 씨는 지은에게 조언했다. 가족은 피를 넘어서는 거야? 내 어머니도 아파? 용서가 약함이 아니야. 지은은 병원과 빵집을 오가며 수연의 치료비를 빵집 수익으로 도왔다. 소진 씨는 이 빵집은 내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선언했다. 한국의 겨울,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지은은 민지와 산책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난 두 가족 사이에서 찢어질 것 같아. 이민지의 키스는 그 아픔을 녹였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어머니의 동생, 삼촌이 병원에서 지은을 만났다. 보수적인 사업가인 그는 이런 스캔들이 가족 명예를 더럽힌다. 당장 그 버릇 고치고 결혼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은은 분노했다. 삼촌, 제 사랑은 버릇이 아니에요. 그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받았고 지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하지만 우리와 연을 끊을 거냐? 라고 물었다. 지은은 대답 대신 병실을 나섰다. 빵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소진 씨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가. 아직도 이해 못해. 소진 씨는 시간이 필요해. 빵처럼 천천히 익히면 돼. 민지와의 로맨스는 그 와중에도 빛났다. 그들은 홍대 거리에서 LGBTQ 이벤트에 참석했다. 깃발이 펄럭이는 행진 속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외쳤다. 나는 나야. 민지의 손을 잡은 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밤, 지은은 수연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빵집의 오븐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소진 씨가 다가와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나와 민지, 그리고 내 동생까지. 이 빵집으로 모두를 부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빵집은 새 메뉴를 출시했다. 가족의 온기라는 이름의 붕어빵. 손님들은 그 따뜻함에 열광했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며 소진의 빵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은과 소진 씨는 함께 자본을 모아 인근의 작은 지점을 열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빵 문화는 서양에서 왔지만 우리만의 맛을 더하자. 파당금 크루아상, 그게 히트칠 거야. 소진 씨의 아이디어에 지은은 열정적으로 반죽을 쳤다. 민지는 디자인을 맡아 로고를 그렸다. 두 손이 빵을 나누는 모양. 이건 우리 사랑의 상징이야. 세 여인의 협력은 빵집을 가족처럼 만들었다. 소진 씨는 지은을 딸로, 민지를 며느리로 불렀다. 한국의 전통 혼례처럼 그들은 작은 의식을 치렀다. 빵집 뒤뜰에서 차례를 지내고 서로에게 약속의 반지를 끼웠다. 지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팽팽했다. 수연의 치료는 순조로웠지만 어머니는 지은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내가 빵집에서 잘 산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결혼 생각은 없어.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는 여전한 기대를 담았다. 지은은 덤마, 제 행복은 민지와 함께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끊었다. 그러나 수연은 다르다. 퇴원한 수연은 몰래 빵집에 와서 민지를 만났다. 언니 남자친구 아니야? 예쁘네. 수연의 순진한 말에 지은은 웃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여자친구야.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언니 지지할게. 엄마한테 말해볼까? 민지와 지은의 로맨스는 깊어지며 감정의 층위를 더했다.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민지가 무릎 꿇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프로포즈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제주의 한옥 펜션에서 보낸 밤, 그들의 사랑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처럼
비가 내리는 창가에서 속삭였다. 너 없인 못 살아.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충돌이 일어났다. 민지의 직장 상사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어 압박했다. 이런 이미지가 회사에 안 좋아. 조심해. 민지는 스트레스로 지은에게 화를 냈다. 내 가족 문제 때문에 나까지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야. 지은은 상처받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소진 씨는 그 갈등을 중재했다.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는 거야? 한국 드라마 봤어? 주인공들은 항상 헤어지기 직전에 다시 만나잖아. 그녀의 말에 지은과 민지는 화해했다. 빵집에서 함께 반죽을 치대며 웃음이 터졌다. 소진 씨의 과거 이야기도 더 깊이 들려주었다. 내 딸이 죽기 전 나한테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 그 후로 난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삼았지. 지은은 소진 씨를 안고 당신이 제 새로운 엄마예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빵집은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삼촌이 어머니를 설득해 빵집의 성공을 질투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소진 씨에게 이 가게를 팔아. 내 나이에도 무슨 의의라고 협박했다. 소진 씨는 버텼지만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소진 씨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는 곁에서 우리가 지킬게요 라고 다짐했다. 삼촌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지은이 그 여자들하고 사는 게 문제야? 가족을 망치고 있어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는 다시 동요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빵집은 포기해. 지은은 분노와 슬픔으로 밤을 지새웠다. 민지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내가 가족을 선택해야 할까?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너의 마음이 답이야 라고 답했다. 다음 날 지은은 삼촌을 빵집으로 불렀다. 삼촌, 이 빵집은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에요. 수연이 치료비도 여기서 나왔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삼촌은 비웃었다. 가족. 너 같은 게 무슨 가족이야.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삼촌처럼 피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삼촌은 물러갔지만 독이 뿌려졌다. 소진 씨가 퇴원한 후 그들은 빵집을 재정비했다. 새로운 지점 오픈을 앞두고 지은은 메뉴를 개발했다. 화해의 빵, 부드러운 크림이 2층으로 나뉜 케이크. 손님들은 그 맛에 감동했다. 민지는 온라인 마케팅을 맡아 인스타그램에 빵집 이야기를 올렸다. 사랑과 용서의 맛 조회수가 폭발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빵집에 왔다. 수연이가 내 빵을 먹고 싶대. 그리고 나도 어머니의 손에 든 작은 선물. 지은 어린 시절 사진 앨범.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천천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꽃이 피는 서울거리, 빵집은 희망의 냄새로 가득 찼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소진의 빵집 지점 오픈이 성사되었다. 이태원에 위치한 새 가게는 LGBTQ 커뮤니티와 가까워 다양한 손님으로 북적였다. 지은은 매니저 역할을 맡아 직원들을 훈련시켰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녀의 리더십은 소진 씨를 감동시켰다. 민지는 인테리어를 디자인해 무지개 색깔의 포인트를 더했다. 이건 우리 자부심이야. 오픈 파티에서 그들은 함께 춤을 췄다. 한국의 팝송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은과 민지의 키스는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성공 뒤에는 시련이 도사렸다. 삼촌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익명의 리뷰를 달아 이 빵집, 이상한 사람들만 와 조심해라고 악플을 퍼뜨렸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한국 전통을 망치는 곳이라고 공격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되어? 민지는 함께 싸우자. 변호사 상담할까? 라고 제안했다. 소진 씨는 빵으로 대답하자. 더 맛있는 걸 만들면 되라고 말했다. 그들은 특별 메뉴를 출시했다. 종기의 레인보우 쿠키, 무지개층이 쌓인 쿠키.
판매 수익 일부를 LGBTQ 단체에 기부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서서히 녹아들었다. 수연이 완치 선언을 받자 어머니는 빵집으로 왔다. 내가 한 일이야. 고마워. 지은아. 어머니는 민지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내 행복이구나.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어머니는 빵집에서 일손을 돕다 웃었다. 한국의 가족 모임처럼 팥빵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삼촌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빵집 돈으로 사업 도와줄게. 대신 지은이 멀리해라고 유혹했다. 어머니는 거절했다. 내 딸을 버린 내가 무슨 어머니야? 민지와 지은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더운 밤, 그들은 한강에서 야경을 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때론 포기하고 싶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포기하면 우리가 왜 만난 거지? 너는 내 빵이야. 부드럽고 따뜻한 그들의 로맨스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웃음, 눈물, 열정.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지내며 함께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에 빵을 찍어 먹는 그 모습은 평범한 행복이었다. 고조는 삼촌의 최후 통첩이었다. 그는 빵집에 찾아와 소진 씨를 위협했다. 이 가게 내가 사들일 거야. 내 과거빚 아직 남았잖아. 소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편 사후 남은 빚, 그녀의 약점. 지은은 분노로 떨었다. 삼촌, 그만하세요. 이 빵집은 우리 삶이에요. 삼촌은 웃었다. 가족. 웃기지만의 어머니도 동의할 거야.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삼촌이 도와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갈게. 지은아, 버텨. 어머니가 빵집에 도착했을 때 대치가 벌어졌다. 오빠, 그만해. 지은이는 내 딸이야. 빵집도 가족의 거야에 삼촌은 충격받았다. 누나, 내가 왜 그 애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 나 때문에 지은이가 아팠어. 이제 내가 지킬게. 삼촌은 물러났지만 후에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빵집은 위기를 넘겼고 수익은 증가했다. 지은은 어머니와 수연을 빵집 직원으로 초대했다. 함께 일해요? 가족으로. 여름 끝자락,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LGBTQ 웨딩, 한옥에서 치러진. 소진 씨가 주례를, 어머니가 꽃을 들었다. 사랑이 영원하길.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날, 지은은 행복의 절정에 섰다. 그러나 비극의 예감이 스쳤다. 소진 씨의 건강이 나빠졌다. 늙었어, 지은아. 하지만 후회 없어. 지은은 소진 씨의 손을 잡고 울었다. 빵집은 이제 그들의 피난처이자 미래의 기반이었다. 가을 단풍이 서울 거리를 물들이는 계절, 빵집의 성공은 절정에 달했다. 두 지점은 매일 매진되었고 지은은 미디어 인터뷰를 받았다. 이 빵집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빵을 만듭니다. 기사에 소진 씨와 민지, 어머니의 사진이 실렸다. 한국 사회의 변화동성 결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빵집은 상징이 되었다. 손님들은 용기 주는 빵지라고 불렀다. 지은은 수익으로 수연의 대학 등록금을 냈고 어머니에게 작은 집을 사주었다. 엄마,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워요. 민지와의 결혼 생활은 로맨틱한 일상이었다. 아침에 민지가 커피를 내리고 지은이 빵을 구우며 키스하는. 그들은 여행을 꿈꿨다. 유럽의 빵 축제. 함께 가자. 내 사랑. 그러나 소진 씨의 병은 악화되었다. 폐암 초기. 숨이 막혀. 소진 씨의 고백에 지은은 무너졌다. 엄마, 치료받아요. 빵집 없인 못 살아요. 소진 씨는 미소 지었다. 너희가 있잖아. 내 새 가족. 민지는 병원 비용을 모았고 어머니는 간호를 도왔다. 가족의 연대가 빛났다. 충돌은 내부에서 왔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민지는 아이를 원했지만 지은은 우리 둘이서도 충분해라고 망설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아이?
사회가 민지의 눈물, 나도 어머니가 되고 싶어. 그 논쟁은 지은을 괴롭혔다. 소진 씨의 병상에서 지은은 사랑은 희생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민지의 꿈도 들어줘. 지은은 IVF를 고려했다. 한국의 현대의학,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가능해요. 도너를 통해. 삼촌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빵집에 돈을 빌리러 왔다. 가족이잖아. 도와줘. 지은은 거절했다. 삼촌, 지난 일 잊었어요. 우리 빵집 건드리지 마세요. 삼촌은 분노하며 내 어머니가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가 나선 오빠, 이제 그만. 우리 가족은 강해졌어. 삼촌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지은의 불안을 키웠다. 소진 씨의 상태가 나빠지며 고조가 왔다. 병원에서 소진 씨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빵집을 내 거로 해. 민지랑 행복하게 살아의 지은은 울부짖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그 밤, 민지는 지은을 안고 우리가 소진 엄마의 유산을 지킬게라고 위로했다. 소진 씨는 마지막으로 빵집을 찾았다. 오븐 앞에서 기 냄새. 영원히 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소진 씨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에서 지은의 연설, 소진 엄마는 제 새 어머니였어요. 빵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지은을 안았다. 미안해, 딸아. 이제 이해했어. 소진 씨의 죽음은 지은을 변화시켰다. 그녀는 빵집을 소진의 온기로 리브랜딩했다. 기념 메뉴 천마의 포옹, 따뜻한 우유빵. 수익은 암 환자 기부로 갔다. 민지와의 갈등도 풀렸다. 아이 없이도 우리 가족 만들자. 그러나 반전, 민지가 사고를 당했다. 디자인 작업 중 교통사고. 병원에서 깨어난 민지, 지은아. 사랑해. 지은은 민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살아줘. 우리 빵집, 우리 미래. 어머니와 수연은 빵집을 도왔다. 수연은 언니, 소진 할머니처럼 강해져 라고 말했다. 지은은 가족의 힘으로 버텼다. 가을 끝, 민지가 퇴원했다. 그들은 빵집 지붕에서 별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겨울이 다시 돌아오며 지은의 삶은 재탄생했다. 소진 씨의 유언대로 빵집은 지은과 민지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세 번째 지점을 열 계획을 세웠다. 강남의 어머니의 옛집 근처. 이 빵집으로 모든 가족을 부양하자 지은의 선언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엄마 노릇해주네. 유수연은 대학생이 되어 빵집 마케팅을 도왔다. 가족의 화합은 한국 드라마의 해피엔딩처럼 완성되었다. 민지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사고 후 그녀는 더 강해졌다. 이제 아이 이야기, 천천히 해.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그들은 상담소를 다니며 커플 테라피를 받았다. 우리 로맨스는 빵처럼 층층이 쌓여의 겨울밤, 그들은 스키 여행을 갔다. 평창의 눈밭에서 웃으며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우리 아이, 빵집 상속받을까? 사회적 반향도 컸다. 빵집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빵집 가족, 사랑의 반죽. 방송 후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보수적인 이들도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 더 포용적으로 변해야 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삼촌은 그 방송을 보고 사과했다. 내가 좁았어. 축하해, 조카. 그는 빵집에 투자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왔다. 어머니의 병 심장 문제. 지은아, 내 빵 먹고 싶었어. 병상에서 어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사랑을 미워한 게 아니야. 두려웠어. 홀로 키운 딸이 상처받을까 봐. 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용서해요. 이제 함께해요. 어머니는 회복했고 빵집에서 일했다. 내가 손녀맞이 될게. 결말은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마무리되었다. 새해 전야 빵집은 파티로 가득 찼다. 지은, 민지, 소진 씨의 사진 앞에서 건배. 어머니와 수연, 삼촌까지.
가족을 부양한 빵집, 영원히 이지은은 민지의 귀에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서 가능했어. 그들의 키스는 불꽃처럼 빛났다. 서울의 밤하늘, 눈송이가 내리는 가운데 빵집은 사랑의 온기로 물들었다. 몇 년 후, 빵집 체인은 전국으로 퍼졌다. 지은은 책을 썼다. 빵집 엄마들.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한국의 변화 속에서 지은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상처에서 시작한 삶, 사랑으로 완성된 빵처럼 우리 인생도 부드럽게